안녕하세요. 연애 작가입니다. 이렇게 벌써 어느덧 중반의 시간을 달려왔네요. 다 5강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6가지 주제를 드렸었죠. 제목, 당신이 나를 따뜻하게 만든 이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대로, 들여다보고 싶은 너머의 안쪽, 하루에 한 번 가슴이 뛴다, 바람이 통하는 상태에 나를 놓아두라, 마음이 급속히 나빠지지 않도록. 이 6문장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글을 쓰셨나요? 꼭 쓰셨길 바래요. 그리고 그 글이 잘 썼든 못 썼든 여러분들의 이렇게 글 하나하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글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꾸준히 이 방법을 통해서 글쓰기를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글이 많이 모여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에세이를 펴놓고 제목들을 뽑아보세요. 한 5문장, 6문장 뽑아놓고 그 문장에서 또 나를 마음에 사로잡는 문장이 있다면, 아니면 오늘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아니면 내가 오늘 스치듯 지나가던 일상에서 어떤 문장이 떠올랐다. 그럼 하루 종일 그 문장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저녁 때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하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기를 쓰듯 그 문장을 가지고 글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의 멋진 에세이가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사를 시처럼 읽어본 후 노래 감상하기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 가사를 한번 글처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수강생들하고 제 조그마한 책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독서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꼭 이 프로그램을 넣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선정해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노래가 다 다르죠. 그래서 물론 유명한 곡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곡일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노래인데 이 친구가 그 노래 가사를 시처럼 읽어주면 정말 달라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읽고 노래 감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노래가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아는 노래일 경우에도 가사를 또 이렇게 글로 펴놓고 읽어보면 느낌이 무척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거든요. 제가 너무 모르는 노래 가사를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유명한 노래 가져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좀 젊은 친구들은 랩이 들어간 가사를 이렇게 가져와서, 랩이 엄청 길기 때문에 랩을 막 읽어주는데 랩 속에도 되게 심오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노래로 들을 때는 이 랩이 그냥 막 뱉어진 노래 가사말인 줄 알았더니 그 랩 속에도 나름대로 막 은율도 있고 시처럼, 그리고 스토리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혹시 아니면 내가 이 노래를 전혀 모르는 노래를 가사로 듣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친구한테, 야, 네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 나한테 가사를 한번 읽어줘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신선한 경험이 될 겁니다. 저는 한번 가사를 읽으면서 가사와 에세이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무엇일지 한번 나누기라고 해놨는데, 나누기는 아니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와 에세이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무엇일지 한번 제가 예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로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지만 좀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글로 읽으면 새롭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한 사람 찾아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 나라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다 가졌으니까. 둔한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을 너만 왜 모르니?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내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내가 보고 싶다. 네가 나라면 더 참 아팠을 텐데, 슬픈 역할은 내가 맡을게. 웃는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줘. 내가 볼 수 있게.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내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내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내가 보고 싶다. 한 걸음 더 다가갈까? 더 가까이 내게 갈까? 어제보다 더 내일 더 널 사랑해. I'll make you love me someday. 영어도 있네요. 혼자 바라고 바라만 보다 울컥 그리움이 솟는다. 바보 같은 맘에 하지 못한 그 한마디, 널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그리고 그리워해야 내 맘 너의 곁에 닿게 될까. 매일 하루 종일 너의 생각에 사무쳐 너무 보고 싶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네, 영어가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노래 가사들에 이렇게 영어가 꼭 섞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니까 처음 듣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노래로 들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그런 가사의 깊이나 아니면 그런 말들이 아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를 무척 잘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사를 직접 읽으니까 또 다르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노래 제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많이 들었던 노래 가사를 또 이렇게 노래를 듣지 않고 가사만 들어보니까 또 많이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래 가사와 에세이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비슷한 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렇게 노래 가사를 읽어주고 이 노래도 함께 감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금 이 노래를 틀면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노래를 틀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노래 가사를 읽어드렸으니까 지금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틀어서 바라만 본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노래를 한번 틀어서 3분 정도 들어보시고 이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꼭 노래를 들어보세요. 바라만 본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많이 다르죠.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읽고서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가 더 자세히 와닿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와 에세이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뭘까 한번 이렇게 고민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노래도 꼭 이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노래 속에 숨겨진 그 가사말들이 또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틀리고 또 원래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 개사하는 시간을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들하고는 이렇게 노래까지 들려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노래를 개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너무 넘칩니다. 개사를 해갖고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뭐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자기 상황과 형편과 자라온 이 환경과 이 모든 게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해오세요 했는데도 정말 다른 정말 창의적인 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노래도 들으시고 그리고 저랑 강의가 끝나시고 혹시 이제 오늘 쓸 글 제목으로는 바라만 본다 한번 개사해보기 오늘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해보시고 또 친구한테 주변인한테 한번 들려줘 보세요. 맨 처음에 바라만 본다 가사를 읽어주시고 친구와 같이 노래 좋으니까 노래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개사한 거를 또 친구한테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럼 친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꼭 해보세요. 개사하기. 그러면 오늘은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강연을 심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 정하셨으면 그 책에 보면 요즘은 시각적인 것들이 많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책에도 사진이나 그림이나 공백 이런 여백의 의미를 많이 둬서 책 디자인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쓴 사진,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소개하는 어플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뭐
글그램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저는 이거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SNS 올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찍은 사진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면 사진 없이 그냥 어떤 책 보면 뭐 노란색 바탕에 글만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배경의 글쓰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배경의 사진의 글쓰기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사용해도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그램을 통해서 엄청 쉬워요. 여기에 쓰여지는 폰트도 무료로 쓰는 폰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도 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이제 교정 교열하면서 편집 디자인 할 때 폰트 같은 것도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인지 글 폰트인지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 폰트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무료로 쓰는 폰트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무료로 개방하는 폰트들도 얼마나 예쁜 폰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만 쓰시면 되고 뭐 추가로 뭐 구매를 하신다거나 돈을 내시면 더 좋은 뭐 폰트도 쓰실 수 있고 사진도 더 좋은 것들 쓰실 수 있지만 내가 찍은 사진에 글을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좋은 어플인 것 같아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폰에서는 이게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요거 다 깔고서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이걸로 어플로 자기 거 만들기 했는데 아이폰 가지고 계신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글그램 어플을 쓸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그대로 너는 거기 나는 여기라는 책에 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책에 실린 거 말고 글그램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도 책에 실렸고 글도 책에 실린 거지만 내가 뭐 SNS나 뭐 이런 데 올리려고 아니면 내 카톡 프로필에 쓰려고 제가 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책의 한 페이지 같죠, 여러분 꼭.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에다가 폰트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 이렇게 해서 글씨도 하얀색으로 엎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책에 처음 프롤로그에 실렸던 사진하고 글인데 이것도 제가 글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도 연세가 있으신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 이제 다른 이분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직인까지 찍으셨죠. 그래서 자기의 그 글씨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폰트를 자기 글씨체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이 글도 자기가 쓰신 거죠. 그래서 저랑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기 하거든요.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그래서 이게 책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책 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 표지나 아니면 뭐 책 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글도 짧게 쓰시고 나의 그 글씨체로 그림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도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에다가 자기가 쓴 글을 넣으셨죠. 우리는 스스로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분 자기가 직접 찍으셨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다가 이것도 이 어플 통해서 해보셨어요. 이분은 연세가 엄청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이거 만드신 분은.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수업 시간에 글쓰기나 뭐 다른 거 다 별로 재미없어 하시고 재미없어 하셨는데 요거 만들 때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안 드시고 계속 핸드폰으로 막 2시간 내내 요것만 만들고 계시면서 작가님이 신세계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어플 잘 이용하시면 너무 갈망하셨대요. 이렇게 자기가 사진도 찍고 글도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을 컴퓨터를 켜서 젊은 사람들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인디자인
포토샵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저도 포토샵 조금밖에 잘 못해서 인디자인도 꽤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이 어플로 정말 이분이 수업 시간에 저랑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배우시고 자기 사진 끌어다가 이렇게 글씨 넣고 하시는 거 배우시고 이분이 신세계를 만났다고 수업 시간 내내 이것만 만들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혹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를 어플을 이미 알고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 이 어플을 이용해서 올리시는 분이 아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자기 이 어플 잘 쓰고 있다고 원래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연세가 있으셔도 쉽게 한두 시간만 좀 연구하시면 쉽게 바로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했다가 이거는 포토샵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책 표지처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글씨는 뭐 되게 특이한 글씨지만 무료 폰트예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무료 폰트라서 이 글씨체를 갖다가 썼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넣는 대신에 책 표지처럼 그냥 아예 색깔을 딱 입히셨죠. 그래서 이렇게 불행 자석 여기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그래서 내가 내 책이니까 내 책은 이런 글자 모양을 썼으면 좋겠어. 내 책 색깔은 이런 색이었으면 좋겠어. 제가 처음에 강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독립 출판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글씨체도 찾아보고 내 책은 어떤 색으로 입힐 건지 아니면 이렇게 크기를 네모나게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길게 할 건지 이런 모양도 찾아가는 거거든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독립 출판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책 디자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되게 초보자들인데 너무 잘했죠. 진짜 책 표지처럼 이렇게 그냥 글그램 어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그림을 직접 넣었죠. 집순이는 그러하다라는 글씨체도 자기 글씨로 넣고, 그리고 좀 이분은 좀 멋을 부리셨네요. 이렇게 귀도리를 하셨죠. 귀도리를 이게 딱 네모 반듯하게 하지 않고 동그랗게 이렇게 모서리를 동그랗게, 이것도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귀도리를 하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온순화되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내 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자기 그림을 넣으셔도 되고 자기 글씨체를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림도 못 그리고 난 못해, 그러면 그냥 원래 기존에 있는 폰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도 못 그린다면 이렇게 색깔만 딱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는 글씨만 내가 쓴 거잖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불행자석을 갖고 있다. 이 혜리라는 이 송혜리라는 친구가 글만 쓴 거예요. 그죠? 원래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나만의 이미지.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저희는 원래 인쇄소 탐방도 하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직접 인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인쇄소 구경 시켜주고 어떻게 하는지 해서 그 인쇄소에서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다 다르죠. 그래서 나만의 책이니까 원래는 이제 만약 책 크기로 한다고 하면 더 크게 뽑아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샘플로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엽서 크기로 그냥 뽑은 거여서 기다란 크기의 책도 있을 테고 그냥 원래 평범한 크기의 책도 있을 테고 좀 납작한 책도 있을 테고 가로로 된 모양의 책도 있을 테고 손바닥만한 책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이미지 만들어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플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어플 글그램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글그램 치시면 다 떠요. 그래서 무료 다운 받으셔서 여기서 무료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컬러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내 사진의 글쓰기가 있죠. 내가 찍은 사진에 글을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공하는 사진들을 쓸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나만의 이미지라고 하면 내 사진에 내가 좀 못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오늘 이 분위기 여기 하얀 커튼에 초록색 이 화분들이 있는 모습 오늘 글을 쓴다고 하면 이 배경을 찍어서 거기다 글을 올리면 훨씬 더
저의 글과 그날의 감정과 내가 있었던 장소의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울리니까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카메라나 사진 찍는 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마음에 들지 않게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비슷한 여기 배경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 중에 나의 글과 가장 어울리는 또 사진을 찾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폰에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폰 말고 뭐 안드로라고 하나요? 그 핸드폰에서는 저도 삼성 저 쓰고 있는데 거기서 잘 되고 있거든요. 아이폰 빼고 다 됩니다. 꼭 한번 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자기가 찍은 사진에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네, 하셨죠? 자, 지금 다 다운 받으셨나요? 네, 꼭 해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숙제 제가 이렇게 강연 시간에 내는 거 듣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6개 문장 중에서 문장 하나 뽑아서 꼭 글 써보세요 했는데 쓰셨죠? 그리고 프로필 써보기 해보셨죠? 그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주제와 맞는 책 고르기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플 가지고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하고 좀 이어서 가는 건데,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이번 시간에 조금 설명해주고 다음 강연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출판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기획출판, 반기획출판, 자비출판, 독립출판.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자비출판과 독립출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강에서.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야 좀 독립출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공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아니면 또 타 지역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 자기 지역에 알고 있는 동네 책방이 있다 계신가요? 동네 책방? 저는 동네 책방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풀꽃문학관 근처에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강연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공주에도 책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입고된 동네 책방이 있어요. 여기서 5분 거리에 느리게 책방이 있더라고요. 느리게 책방. 네, 홍보하는 것 같지만 네, 동네 책방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이런 출판 문화가 많이 또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네, 또 공주에도 여기 풀꽃문학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크고 작은 이런 예술하는 공방들도 많고, 공주가 되게 작은 도시인데도 책방이 꽤 많아요. 동네 책방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꼭 들렸다 갈 건데,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 공주보다 대전이 그래도 조금 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동네 책방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생겼다가 또 어려워서 사라지는 책방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1강에서 혹시 계속 수업을 다 들으셨다면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 독립출판을 시작했을 때 이제 8년이 차가 돼가는데, 그 당시에 동네 책방, 독립출판을 운영하는 책방이 전국에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50군데 정도의 책방에 다 입고서를 보내고 발로 뛰고 직접 찾아가고 방문하고 충분히 50개 정도의 책방 커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8년 정도 돼가면서 이 독립출판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전국에 몇천 개의 책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올해 제가 단편 소설 출간을 하면서 입고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선별해서 보냈어요. 다 어떻게 책방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 책방하고 나하고 색깔이 맞을지, 그리고 이 책방에서 내 책을 좋아할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좀 한 20군데 정도만 이렇게 선별해서 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게 동네 책방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사라져가는 독립출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동네 책방들의 분위기, 그다음에 독립책방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동네 책방에 있는 책들은 어떤 책들일까,
그거와 연관돼서 동네 책방에서 취급하는 독립출판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네 책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고 있는 동네 책방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 듣기 전에 동네 책방을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책방이 있는지, 그리고 동네 책방 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올리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여기 공주에 아까 느리게 책방 있다고 했거든요. SNS로 검색만 하면 요즘에 많은 자료들이 뜨거든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네이버에도 그렇고 검색만 하면 다녀가신 분들이, 마니아들이 많아요. 지금 독립출판이나 이런 동네 책방의 마니아들이 많아서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보시고 그 동네 책방을 처음 아셨다, 독립출판에 대해서 처음 이 강연을 통해서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그 분위기를 좀 느끼신 다음에 다음 강연을 들으면 훨씬 더 수업이 재밌고 이해가 되시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강연 정리해 볼게요. 자,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했죠. 그래서 어플, 글그램 꼭 깔아서 여러분 썼던 글, 지난번에 6문장 중에 선택했던 글 쓰셨다면 그 글을 한번 어플로 이용해서 이렇게 글을 얹어보시는 작업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진도 찍으셨나요, 여러분? 사진도 꼭 찍어보시고, 만약에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기존에 여기 배경 화면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에다가 여러분이 쓰신 글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것도 싫다 그러면 내가 직접 쓴 글, 나의 이 글씨체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고 글씨체도 어렵다 하면 이렇게 그냥 배경 색깔만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 능력자야, 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씨체도 예쁘고 난 다 디자인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의 색깔을 완벽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이미지를 꼭 만드시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 책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됐나요? 그래요? 더 해야 돼요? 더 할까요? 동네 책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실강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 되죠. 네네네. 네네네네. 네. 네네네. 네네. 네. 네. 네네네네. 네네. 네네. 네. 이어서 네. 다음 시간에 동네 책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타이틀을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동네 책방들이 왜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과제를 드릴게요. 오늘은 글쓰기보다는 계속 글쓰기 과제를 드렸는데, 오늘은 글쓰기 과제보다는 내 주변에 동네 책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공주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름이 하나가 더 생각이 안 나는데, 느리게 책방 말고 공주 동네 책방 하면 몇 개가 더 떠요.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제가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동네 책방이 사라져가는지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면 동네 책방이 사라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앞에 있던 동네 책방 혹시 기억나시나요? 참고서 팔고 그런 책방들은 아직 많이 그래도 몇 군데 남아 있지만 참고서만 파는 그런 동네 책방 말고 그냥 막 만화책도 있고 동네에 뭐 소설책도 있고 되게 특이한 책들도 있고 이랬던 어렸던 시절에 그런 동네 책방 누구나 하나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좀 나이가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정말 따뜻한 동네 책방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과제 내 주변의 동네 책방 찾아보기. 아셨죠? 여러분, 이 공주 지역의 동네 책방 찾아보고 혹시 기회가 되면 방문도 꼭 해보세요. 꼭 책방 방문도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이슈가 됐는지 한번 그것도 검색해보셔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글도 꾸준히 쓰세요. 그리고 원고 계속 모아놓으시고 내가 쓰고 싶은 글 이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6강 마무리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또 7강에서 이어서 제가 강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